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1에서 2%대 강세를 보였고요.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좀 억제가 되면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랠리가 인상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증시 돌이켜보시면 그때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증시가 좀 하루 쉬어가는 9거래일 연속 나스닥이 상승하다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금방 이렇게 또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트리거가 있었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어하는 증시의 분위기가 현재 전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잡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듯한 그런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보시는 것처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물론 시간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조금 더 올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리의 움직임이 4.6%에서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그쪽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주 그러니까 TSMC가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나스닥의 랠리를 뒷받침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 그리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소비심리지수는 우리가 예상하던 대로 흘러갔어요. 60.4포인트, 4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소비심리에 계속 영향을 제대로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소비가 연말로 갈수록 침체되거나 혹은 다시 살아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증시의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4%를 기록하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유가가 좀 올라와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연준이 계속 말했던 것, 아직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는 확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 뒷받침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파월 의장 얘기처럼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다가 주말에 또 장 마감 이후에 좀 신경 쓰이는 그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한 건데요. 이게 물론 지난번과 똑같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치가 신용등급을 낮췄던 것만큼의 그런 충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낮췄고 또 아시는 것처럼 17일에 미국의 예산안, 임시 예산안이 종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일주일을 남겨두고 이런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에서 가볍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문제로 삼았는데 일단 좀 일주일 동안 변동성을 유발할 소재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이번 주에 CPI, PPI 발표되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경기 지표까지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아시는 것처럼 에이펙 정상회담이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데요. 15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핫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핫함이 변동성 쪽으로 좀 핫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맞서야 할지 이번 주 전략 정리해 보시죠. 월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마감 지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가 안정이 되고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1.15%, S&P 500 1.56%, 나스닥 지수가 2%가량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S&P 500 지수의 경우 주요 저항선인 4,40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핀비즈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내 모든 섹터가 올랐습니다. 기술 섹터가 2.6%나 올랐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임의소비재 섹터, 금융, 산업 섹터 등이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빅테크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2.5%, 애플이 2.2%, 알파벳이 1.8%, 아마존과 테슬라가 각각 2% 이상씩 올랐습니다. 반도체주들은 전부 급등세 나타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가량 올랐죠. 엔비디아가 3% 가까이 올랐고 브로드컴이 5%, AMD가 4.5%가량 급등했습니다. 전날 7%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던 월트 디즈니는 금요일장에서는 2%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종목별로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2조 7천억 달러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미증시가 일제히 랠리를 펼쳤었죠.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도 2.5%가량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기록을 한 건데요.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거의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올라선 모습입니다. 생성형 AI 특수에 힘입어서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아이폰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최근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입니다.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이 애플을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EU의 특별 규제 대상 지정에 맞춰서 소송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즉 DMA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게이트키퍼라는 이름으로 지정을 해 규제를 하는 법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게이트키퍼에 해당되는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6개사 22개 서비스가 이 규제 대상인데요. 이 알파벳, 애플, 그리고 아마존 등이 이에 포함이 됩니다. 주로 앱스토어 그리고 SNS 플랫폼 운영 체제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중 애플 제품을 살펴보시면 앱스토어, 아이메시지가 포함이 되죠. 애플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겁니다. 이 서비스들이 외부에 이제 개방이 되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려는 것인데요. 애플이 승소할 경우 다른 게이트키퍼들의 연쇄적인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패소할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규제 명분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자동차 가져왔는데요. 미국 공장 임금을 11%가량 인상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UAW가 약 한 달 반에 걸친 파업에서 승리를 했죠. 이에 비노조를 고수하고 있던 이 혼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UAW는 앞으로 테슬라 그리고 도요타 등 다른 비노조 완성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조 조직화에 나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혼다가 한 발 먼저 앞서서 부랴부랴 대응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혼다 자동차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1%가량 상승을 했고요. 플러그 파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어닝 쇼크의 목표가를 줄 하향하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수소 연료 기업이죠.
지난 3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급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에 목표 주가를 일제히 대폭 낮췄고요. 플러그 파워 파산 우려가 강해지면서 이 썰런, 썬노바 에너지 등 다른 클린 에너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가는 40%가량 폭락했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미스로 인해서 월가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디오 게임 엔진 제조 기업이죠. 3분기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요. 또 4분기 지침을 삭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유니티는 개장 전에 13%가량 폭락을 했는데요. 장중에는 7%가량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메가 이슈 전해드렸습니다.